자, 팔자 상담 이번 시간에는요 컨셉이 좀 틀려졌어요. 왜 갑자기 컨셉이 바뀌었느냐,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험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왜 갑자기 사이비 종교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네 경험담을,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거의 뭐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떤 그 종교단체로 인해서 그 굉장히 큰,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그냥 대한민국 경제가 쑥대밭이 됐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떤 그 누구 탓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이비 종교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이 없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사이비 종교를 갔다 온 저로서는 그 코로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신천지 교단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해는 가요. 납득은 안 되지만. 왜냐면은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으니까. 과거에 저 역시 사이비 종교에 빠져갖고 정신을 못 차렸을 때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결코 자기들한테도 이득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왜 제정신이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비 종교의 무서운 점,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근데 모르면은요, 주변에 사이비 종교에 들어갔다?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이 왜 들어가? 이해가 안 가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절대 사이비 종교라는 걸 우습게들 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일단 언제 갔는가? 아마도 87년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끄트머리쯤 됐을까? 그때 이제 87년도에 종로서적이라고 있었습니다. 종각이 있었죠. 거기에서 한 4층인가 그 코너에 보면은요, 그 당시 뭐 단이라는 책을 필두로 해가지고 단전업에 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런 책을 보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와서 말을 건다더라. 그 왜 거기서 그 책을 보고 말 걸기 기다렸을까요? 호기심. 그 다음에 그런 데서는 어떻게 수련을 하는지. 왜냐면 그 당시 저는 이제 단전호흡이라는 거에 빠져갖고 궁금해 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어떤 식으로 수련을 하나. 왜? 내가 어디 도장에서 배운 게 아니라 책 보고 혼자 배운 거니까.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뭔가 뭐 배울 점이 있나, 내지는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책을 보고 있으면은 누군가 와서 말을 걸면은 한번 따라가 봐야지. 역시나 종로 서적 4층에서 책 보다 보니까 누군가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옳다구나 하고 대화 받아준 척하면 따라갔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보통은 입교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입도라고 하는데 입도식도 해보고, 그러고는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요,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단전호흡이라고 해서 어떤 호흡이나 이런 수련 뭔가 그런 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는 주문 수련, 뭐 태을주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주문들을 쭉 아마도 요런 종이 한 장에 주문을 쭉 적어 놓고 그 주문 수련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갖고 일단 이런 게 있었구나. 태울주, 뭐 기도주, 뭐 별 주문들, 뭐 도통주부터 해갖고 24절주부터 해갖고 또 꽤 많은 주문들을 많이 접해봤고,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시간 맞춰 수련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궁금하고 또 사람들이 되게 잘해줘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겠지만은,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왜?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우리 선생님들 혹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치고 열이면은
9명은 다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착하니까 빠진 거죠. 자, 여기서 착하다는 얘기는 멍청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멍청. 네. 멍청하니까 착하고 착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하고 이게 왜 그럴까 하고 따져보고 계산하고 하면 안 빠져요. 그런데 믿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 말을 정말인가 보다. 설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말 하겠어? 그 사람들은 거짓말 아니야. 왜?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는 선에서의 진실이죠. 진짜 진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딴에는 정말로 열의와 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 순수한 감동, 순수한 열정,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잘해주는 그런 것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어나갖고 뭐 외할머니한테 자랐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뭐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직접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외갓집에 맡겨서 3살 때까지 외할머니한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우유 먹고 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유를 못 먹고 소젖을 먹고 자랐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부모님한테 어떤 굉장히 큰 친밀한 그러니까 스킨십?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부모님에 대한 스킨십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왜? 아기 때부터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사주팔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내 팔자구나. 예. 누구 탓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타고났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별로 신경을 안 썼지만 모를 때는 왜 우리 부모님은 내 친부모인데도 불구하고 형이나 누나를 더 생각하고 나는 찬밥일까? 뭐 이런 거 사춘기 때 누구나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단전업이다 이런 거에 빠지다가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단체 뭐라고 할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지부라고 해야 되겠죠? 예, 예. 그 지부에도 가서 봤고 거기서 이제 출퇴근도 한번 했었고 방학 때는요.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되게 편해요. 야, 이렇게 편한 곳이 있었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그래서 빠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사람들은 착하고 순진한데 그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이제 피라미드 구조니까는요. 위에 상층부 라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죠. 왜? 이 사람들은 돈을 울고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닳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이냐면은 자, A가 B, 그러니까 소위 다단계 구조다 보니까요. A가 B를 입교를 시켰어요. 예. 그 다음에 B가 C를 입교시키죠. 그러면은 C 입장에서 A는 선배의 선배인 꼴이야. 이해가 되시죠? 선배의 선배. 자, 그렇게 되면은 선배의 선배가 나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선배잖아요. 이러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엄청나게 잘해줘요. 그 다음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거를 어떤 교리적인 얘기라든지 무슨 뭔가 그 당시 뭐 신기한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주면서 항상 뭐 잘 되기를 뭐 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는 뭔가 나도 좀 미안하네. 뭔가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끔 유도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진창에 빠진 꼴이 되죠. 나는 몰랐지만 그 당시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부터 진창에 빠졌었구나. 근데 너무 잘해주니까 거기서부터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슬슬 이제 거기서는 이제 뭐 우리가 교회에서 11조 내듯이 거기서도 월마다 성의를 보여라 해서 월성이라는 금액을
월성이라는 거를 걷습니다. 그것이 얼마가,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100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00,000원이 됐든 성의가 중요한 거지 액수가 중요하겠습니까? 뻔한 말을 해요. 난 근데 어린 나이니까 진짜인 줄 알고 성의가 중요하다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집어넣어서 넣자. 그래서 10원짜리까지 다 정말 성의가 중요한지 알고 그만큼 순진했죠. 네. 넣었죠. 넣어서 줬더니 그때 돈으로 한 있는 거 다 털어갖고 한 9,87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10,000원이 좀 안 됐어. 예. 그랬더니 이제 정말로 이제 쓱 받아갖고 방으로 딴 방으로 들어가더니 액수를 확인하고 딱 나와서는 약간 얼굴 표정이 좀 이상해. 예. 정말로 이 뭐라고 할까? 얘가 진짜 성이라고 하니까 진짜 성의만 냈네? 그런 이상한 얼굴 표정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이거 아닌가? 뭐 내가 성이라고 했는데 액수가 좀 있어야 되는 건가? 막 좀 묘한 분위기. 그렇게 그걸 유도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본색이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내 윗사람,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이죠. 거기서는 이제 우리는 보통 일반 선배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선배란 말을 안 하고 각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내 선각이란 사람을 슬슬 괴롭힌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군기가 든 사람한테 군기 잡는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아무튼 뭔가 모르게 그 선배라는 사람을 이제 후배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뭔가 이상하게 뭔가 규율을 잡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실수했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나로 인해서 내 선배가 뭐 내 선각이 혼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게끔 하고 그러면서 액수가 이제 다음에는 물론 이제 그 당시 학생이었으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 그 다음에는 한 몇만 원을 넣어서 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얼굴빛이 틀려집니다. 예. 결국은 뭐냐면은 돈의 성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가 중요한 게 그게 본색이었던 건데 너무 몰라서 나는 정말로 성의가 중요한 줄 알았던 거였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내가 거기서 뭔가 물질적인 표현을 했더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요. 자, 일반적으로 내가 A라는 사람의 돈을 훔쳤어. 그리고 그걸 내가 썼어. 그러면 내가 도둑질한 거죠. 잘못한 거야. 그죠? 네.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거기서는 남자를 외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혜수, 네가 집에서 부모님 돈을 얼마를 훔쳐왔어. 그 다음에 그걸 네가 네 개인을 위해서 쓰면 너는 그건 도둑질을 한 거야. 나쁜 짓이지. 그것까지는 저도 동의했어요. 네, 그건 맞는 말씀이죠. 자, 근데 네가 부모님의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또 훔쳐왔다고 하는 가지고 와서 이거를 우리한테 납부를 하면은 그건 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공덕을 쌓는 짓을 하는 거야. 이때부터는 얘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그 돈을 내가 부모님 돈을 삥땅을 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썼다? 그럼 이건 도둑질이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한테 납부를 하면은 그럼 부모님의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부모님이 그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봐도 나쁜 짓으로 보여지지만 도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이 제대로 된 세뇌 교육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지금 네가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결국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나중에 후천 세계,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지금의 세계가 선천이고 앞으로 올 세계가 후천이다. 뭐 미륵 신앙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륵 세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천 세계에 부모님의 공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왜? 니네 부모님은 공덕이 없으니까는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처럼 수련을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위해서 공덕을 쌓아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물질적인 거, 현대는 물질 시대 아니냐. 물질적인 게 들어가야지만이 공덕이 되는 것이다. 말은 그럴듯해요. 예,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 물질 시대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님의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집에서 쌀이나 뭐나 반찬이다. 일단 먹을 거가 있으면은 그거를 갖고 와도 된다. 왜? 꼭 돈만이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현물도 유도하는 거예요. 네. 집에 뭐가 남는다? 갖고 와라. 괜찮다. 다 공덕을 쌓고 후천세기를 위한 거다. 그때 이제 이 87년에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거든요. 뭐를 알겠어요. 가뜩이나 좀 들떨어진 애가. 거기다가 그 당시 제가 빠져있던 거는 뭐 단전호흡이다 무슨 선도 체험기 같은 책 보고 뭐 하여튼 선도 체험기 예, 그때 보긴 했었네요. 아무튼 그런 거에 빠지다 보니까 그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따지기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착하다는 거는 멍청하고 멍청하다는 건 순진한 거고 순진하다는 건 뭘 모르는 거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방식대로 따라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대 교육이 뭐냐면요. 춘향전 얘기를 합니다. 춘향전. 예. 왜 춘향전 얘기를 갑자기 끄집어냈느냐. 춘향이가 만약에 변사또. 네. 변사또에 수청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춘향이가 변사또에서 수청을 들었다면은 과연 이몽룡,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나타나갖고 그것이 제대로 됐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과정 또 얘기를 해야죠. 월매가 거짓걸로 나타난 이도령을 엄청나게 구박을 하고 푸대접했을 때 춘향이는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 그리 마시오 하면서 춘향전 대사를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이도령에게 뭔가 그 밥 한 끼 따뜻하게 해서 먹여 보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끝까지 그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춘향이가 나중에 이도령의 부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수레단 사람의 마음 자세다. 도를 위해서, 이 도를 위해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도에 대해서 변함없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 그러면서 거짓골이 된 이도령이 나타났어도 그 이도령을 위해서 더 무언가를 못해줘서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춘향이 같은 마음. 이런 게 정말로 수도자의 구도자의 마음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세분화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단체를 사입이다, 이단이다, 뭐라고 욕을 하는데 그 사람들 우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다. 자, 우리는 그런 걸 다 욕을 먹어도 괜찮다.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서 하는 거니까 우린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공덕을 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 도를 위해서는 어떤 도덕적인 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결국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지언정 도를 위해서는 잘못된 게 아니다. 그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해서 그러면 혹시라도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고소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김혜수, 자네는 도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없나 보네. 그건 자네가 책임을 져야지. 그게 춘향이의 마음 아닌가? 그 말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결국은 뭐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서 꼬리 자르게 되는 거예요. 왜? 피라미드 구조. 이렇게 다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다. 내 선에서 꼬리가 자르면 윗선으로 안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서로 내 문제가 번질 것 같으면 내 윗선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뻔해. 그 다음에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닌데 저 사람이 과욕을 부렸나 봅니다. 이래버리면 끝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내가 왜 놀아났을까. 근데요, 이 세뇌교육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한 번에 한꺼번에 망창시키는 게 아니야. 시간을 두고 처음에는 정으로서 다가가요. 인간적으로 정을 갖고 정말로 잘해줍니다. 하나하나 신경 써주고 뭐 사소한 것도 신경 써주고 그러면서 친해질 만큼 친해지고 난 다음에
조금씩. 그러다 결국 이제 춘향이 얘기가 나오면 슬슬 이제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춘향이는 변사또의 수청을 안 들었다. 변함없는 마음을 가졌다. 거짓골이 된 이도령한테도 밥 한 술 해서 먹여줬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은 뭐냐? 공덕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때 문제는 뭐냐면은 고3 이제 고3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부모님이 용돈을 풍족하게 주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금전적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뭔가 성의를 표현하는 능력이 안 될 시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일반적으로요. 앵벌이를 시킵니다. 어떻게 앵벌을 시키느냐? 그러니까는 알바하는데 예를 들면 방문해서 물건 파는 거, 뭐 지금은 없어졌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좀 B급이나 C급 물건들 있죠. 예, 그런 가정용품들 같은 거를 방문 판매하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벨 띵동 누르고 뭐 공부하는 고학생인데 이러이러 해갖고 이런 거 저기 사주시면 어쩌고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알바 자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냐? 가서 돈 벌어 와라. 예. 왜? 네 마음을 표현해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의 마음을 표현을 하려면은 그것이 어떤 형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 형식적인 걸 네가 보여줘야 된다. 왜? 구슬이 서말이도 꿰야 보면데 네 마음이 도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려면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형식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앵벌을 시켜요. 그러면은 실컷 알바해서 번 돈을 어떻게 다 상납을 해야죠. 네. 완전히 미친 거였죠. 근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요.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못하면은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다라는 죄책감을 느끼게끔 이런 식으로 사이비 종교에서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근데 지금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속으로 그럴 거야. 야, 그걸 빠지는 네가 이상한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단 빠지는지 그 유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끼리 하는 농담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사회에 대한 원망이 많고 불만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그 옛날에 왜 강부자 내가 고소영 내가 이런 식으로 말 갖다 붙이잖아요. 그걸 붙이면은 원망, 원, 불만, 불, 교만, 교. 그래서 뭐 원불교 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왜 불교에서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지미제 보살이냐, 신라면 보살이냐. 예. 지미제 보살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지적이고 미인이고 재물 많고 스님들끼리 하는 농담이래요. 그럼 합쳐서 지미제. 그 신라면 보살은 뭐냐면은 신명만 많고 나만 바라보고 면박 주는 보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 진짜 스님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이제 스님들끼리 농담으로 요번에 저기 신도가 어떤 보살이야? 아, 요번 신도 지미제 보살이에요. 좋겠네. 아, 요번 신도 신라면 보살이에요. 아이고 불쌍해라.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줄여서 얘기하는 게 원망, 불만, 교만 합치면 원불교.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면은 잘 먹혀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설픈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설픈 지식, 어설픈 공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공부도 정말로 원인과 이치를 파악해서 하는 공부가 있고 그냥 어떤 부분 그냥 성경의 어떤 한 구절, 어디에 무슨 한 구절, 불경의 무슨 구절 이런 식으로 구분만 배워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잘 빠집니다. 어설픈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가 사실은 별로 아는 게 없는데 부분만 알아갖고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사이비 종교에 잘 빠져요. 왜? 교리 싸움을 하면 못 이기거든. 왜? 그 사람들은 단체고 조직이잖아요. 나는 알아봤자 내가 그 당시 나이도 있고 그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지금처럼 어떤
이런 공부를 한 몇십 년 동안 쭉 해왔으면은 논리적으로 그거를 얘기를 하고 반박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 나이도 어리고 뭘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을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만 빠지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빠집니다.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세상이 나를 몰라줘. 나는 되게 똑똑한데 왜 나한테 기회가 안 오지? 이건 전부 누구 탓이야? 이건 전부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고 사회의 부조리의 문제고 이거는 내 탓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원망과 불만, 그러면서 나는 최고인데 말이야 하는 교만심, 이런 사람들한테 잘 먹히는 게 사이비 종교예요. 왜? 띄워주니까. 와, 당신 정말 대단하다. 어떤 식이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야, 김혜수, 너는 전생에 네가 진짜 석가모니보다 더한 공부를 했는데 요번 생에 후천세계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태어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마 네 영성은 엄청날 거야. 너 아마 영적인 걸로 따지면 너 석가모니보다 더한 사람이야.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 말 들을 때는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죠. 예. 근데 그 말 들을 땐 정말 그런 줄 알았어.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번 주에는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예. 그 다음에, 2탄은 이어서, 예. 자, 일단,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